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AI가 다양한 산업을 잠식할 수 있다 이런 또 우려 때문에 관련된 업종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은 가격 하락하고 비트코인 가격 하락한 점도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수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 오늘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설 연휴 직전 날에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지 이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견인했잖아요. 그 외에 뭐 금융, 통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오른 종목군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제법 하락했습니다. 뭐 3대 지수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증시는 그냥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란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오늘만 보면 하락 분위기가 좀 강하긴 했죠. 11개 업종 중에서 3개 오르고 8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매도 심리가 강했고, 또 하락한 업종은 대부분 다 1%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그냥 자잘한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좀 걱정하는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는 걸 보여준 것도 있죠. 근데 다만 미증시는 좀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중간 넘어가면은 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2월 초반까지 좀 괜찮다가 이제 실적 시즌 피크 지나고 나서 실적에 대한 어떤 옥석 가리는 과정에서 먼저 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된 다음에 매수가 다시 가동되고 이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특성이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봐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뉴스가 있으니까 하락한 거잖아요. 좀 내용을 보면 우선 AI 때문에 여러 산업이 잠식당할 수 있다. 뭐 대표적으로 금융, 물류, 부동산 이런 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은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장중한 때 은이 11% 정도 급락을 했는데, 저렇게 빠지면 또 반대 매도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반대 매도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주식을 팔고, 그렇게 되면서 또 주식이 낙폭이 커지니까 또 투매가 나오고 이런 형태가 나온 건데, 일부에서는 또 반대로 해석합니다. 주식이 떨어지면서 주식을 채우기 위해서 은을 팔았다. 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은 가격 하락도 오늘 증시 일부 또 영향을 준 걸로 또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오늘 추가로 하락했는데 일부에서는 5만 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이제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5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어떤 분석을 같이 했습니다. 뭐 연말까지 10만 달러 회복할 거야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은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다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종목으로는 애플이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그 AI 관련된 업데이트가 늦어질 것 같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게 나올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애플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이 좀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왔고, 이게 이제 빅테크 주가 약세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고용지표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나온 지표를 보면 소매 판매는 부진했고 고용지표는 양호했고, 그러면은 CPI를 보고 나서 판단해 보자. 근데 오늘 밤에 CPI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걸 보고 나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때 대기 매수 가동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일부에서는 신뢰도를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고용지표 잘 나온 걸 가지고 연간 데이터가 많이 수정됐잖아요. 작년도 연간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수정이 됐죠. 이런 걸 보고 어제 나온 고용지표 진짜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또 제기를 해서 한편으로는 의구심, 한편으로는 고용지표 잘 나왔으니까 금리 인하는 틀렸구만, 뭐 이렇게 또 부정적인 쪽으로도 부각이 되면서 좀 증시가 하락하는 그런 요인으로 일부는 또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무엇보다 AI가 가장 큰 문제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자산 관리 부분이 잠식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모건 스탠리 같은 종목들을 막 하락하고 그랬거든요. 금융주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류주 같은 경우는 생산 배송 시스템을 간소화시키면 이 관련된 산업이 존재할 이유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뭐 CH 로빈슨 이런 이제 물류 관련된 회사가 또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사무실 공실이 늘어날 거다. 이것 때문에 또 관련된 종목이 빠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늘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는 전기요금이 올라가면서 이게 물가를 자극한다. 그래서 이 AI가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워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그게 아니라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 어떤 법안이 나오고 있냐면 데이터 센터 건설을 못하게 하는, 이게 이제 그 전기요금을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그것 때문에 전기를 쫙 들어가게 되고 그게 전기요금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뉴욕주에서는 어떤 법안이 오늘 나왔냐면 데이터 센터 허가를 유예해야 된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법안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것도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만약에 확산이 되면 AI가 성장을 못하는 거 아닌가? 데이터 센터 못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또 걱정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AI 관련해서는 다양한 어떤 하락 요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애플은 AI 기능 업데이트가 늦어질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하락을 했고, 시스코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를 좀 부정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제 빠졌고, 반면에 이제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 마이크론은 오늘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HBM4가 전부 매진됐다. 올해 판매, 올해 생산할 거는 전부 다 공급할 것이 이제 확정됐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올라갔고, 클럭스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실적 전망을 높게 잡으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 특징이 오른 종목은 되게 많이 올라가요. 몇 개 되지 않지만.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냥 정신없이 이제 매도하는 가운데 저게 좋대라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막 몰려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막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나스닥하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원래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는데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은 빠지고 그래도 나스닥은 박스권은 유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이제 그런 걱정은 있죠. 그러니까 원래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너무 빠지면 증시도 결국에는 딸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성향이 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부 투자자들이 저게 이제 딸려갈 수 있어서 비트코인이 안정되는 게 주식시장에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일부는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미국보다 아시아 쪽으로 자금이 나가고 있어서 미국 시장이 최근에 약한 거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미국하고 아시아 시장을 비교한 데이터를 보면 연초 출발은 엄청나게 강해요. 지금 2000년대 이후를 쭉 놓고 볼 때 가장 강한 출발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힘이 약해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머징 시장으로 또 놓고 봐도 2009년 2분기 이후에 가장 강한 출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두루 검색 볼 때 미국 증시가 최근에 부진한 건 AI라든가 이런 어떤 측면도 있지만 자금 자체가 예전만 못하다.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아시아나 이머징 시장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어떤 미증시 약한 거에 대해서 우리 증시 아주 심각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이제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어제 CNBC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BTS가 여러 가지 어떤 산업에 특히 이제 관광이라든가 여행 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콘서트 일정이 잡혔는데 이게 여행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한국 여행 관련된 검색이 일부에서는 무려 2,375%나 증가했다고 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6,700%. 제가 이제 오타가 나는데 6,700%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호텔의 요금을 크게 높였는데 이제 요금이 지금 2배로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매진이 됐다. 이런 어떤 주장들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이게 효과가 이제 진짜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콘서트를 보러 가는 여행자들은 좀 특이하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잠만 자고 콘서트만 딱 보고 오는 그런 케이스들의 비율이 높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여행업계에 수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관련된 산업에서는 이걸 갖다가 유치를 하고 그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관련해서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좀 여행 산업의 어떤 실질적인 수혜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CNBC에서 중요한 특집 기사로 나와서 또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어제 사상 최고치 단숨에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박스권 혹시 자칫 11월에 나타났던
2개월 박스권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 상단이 5,350 뭐 그 정도 되는 게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는지 이걸 또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강세장에서 2주 연속 하락이 없었다. 지난주에 부진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올라가면 역시 이번 기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또 2주 연속 하락은 안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수급에서는 보면 외국인들이 확실히 주도권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주도권을 찾으면서 이번 주 내내 전부 다 매수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이 미증시가 흔들리고 은가격 하락한 날 외국인들 일부는 한국 주식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매도를 과연 받아낼 수 있을 거냐, 또 다른 외국인들이,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가 되죠.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하게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환율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하락되면서, 근데 환율이 하락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본의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거든요. 일본에서 돈풀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 돈을 푼다? 그러면 이제 일본 엔화가 많이 풀리게 되는 거니까 엔화 약세가 유발이 될 것이고, 엔화 약세가 나오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같이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일본의 선거 결과 전후에서의 어떤 환율 움직임을 되게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오히려 환율은 내려갔잖아요. 근데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가 워낙 많이 팔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달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환율이 쉽게 올라가긴 어렵다라고 보여지게 된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내려가면 환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외국인들 매수의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습, 제가 이 음봉 나올 때, 저 큰 음봉 나올 때 저런 음봉이 외환시장에서 발생이 되면 저것 좀 못 넘긴다. 제가 예전에 이제 FX 외환 선물 거래한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경험적으로 제가 알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거 고점 웬만하면 못 넘길 것 같다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고점을 다시는 못 넘어가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동되는 그런 계기가 또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 매수 전환 과정에서 삼성전자 순매수가 가장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다만 어제는 옵션 만기일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어제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 있어서 삼성전자 호재 옵션 만기일 이게 겹치면서 상승폭이 커진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하이닉스도 매수할 거냐. 그러니까 이번 주 주간으로는 하이닉스도 순매수 들어왔고, 저 60만 주의 매수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개월 만에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옵션 만기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체에 대한 매수가 들어온 거라면 오늘 같은 날에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셋 중에 2개 정도는 순매수로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미터 중에 하나로 하이닉스를 매수하는지를 보면 가늠이 될 거다. 그래서 오늘 매수하면서 주간으로도 하이닉스 순매수로 마감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닥은 어제 겨우겨우 종가에서 확 올려가지고 이제 상승폭을 키우긴 했지만 어정쩡하게 지수는 플러스가 나온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보면 거래 대금이 줄고 있어요. 한때 거래 대금이 막 22조, 23조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 이상도 나오고 했었는데, 거래 대금이 지금 12조 원대 정도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는 코스닥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측면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스피가 너무 세져서, 코스피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센데 주춤하니까 그러면 매수하기에는 부담되니까 코스닥을 사볼까? 그때 또 정책이 3,000포인트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코스닥 쪽으로 넘어온 게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설이니까 설 연휴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안 하는 그런 경향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설 전에 무리하지 말자. 이렇게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도 만들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급등 이후에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몇몇 대형주들은 이제 먼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은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코스닥이 조건부 매수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조건부 매수가 뭐냐면 급락하면 세게 올라가는, 4% 빠지니까 그 다음날 4% 올리고, 이틀 동안 6% 빠지니까
하루에 4%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일단은 세게 푸시해 놓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빠지면 매수하는 조건부로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수급으로 보면 실제로 이제 금융 투자가 되게 세게 매수가 들어왔다가 최근에는 이제 매수는 이어지고는 있는데 좀 어정쩡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매수의 끈은 아직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로 확 돌아선 건 아니고 매수의 끈은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좀 여차하면 이제 매수할 것 같긴 하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자. 좀 조건부 밀리면 매수할게. 뭐 이렇게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예탁금은 한 이틀 좀 되게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있어서 주식시장의 자금은 설 전에 좀 주춤거리고는 있지만 좀 들어오고 있긴 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요 매수 종목을 좀 따져봤습니다. 이번 주에 설 연휴 주간인데 외국인 기관이 각각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매수가 대비 평균 상승률, 그러니까 평균 매수가 대비 지금의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따져봤는데 뭐 외국인들 기관들 각각 현재까지 이번 주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 매수가 갑자기 한 번 확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거 말고 꾸준하게 이어지는 종목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매수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를 했고 이 과정에서 반도체주를 외국인들은 집중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매수의 업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좀 둔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정책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좀 주춤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정책은 아직까지 후퇴된 게 없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매물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가 제가 이번 주 일단 과열권은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숫자 자체는 되게 높은 데에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약간 이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 집중됐던 게 약간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코스닥에서도 이제 새롭게 좀 부각되는 업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뭐 금융, 통신, 건설, 화학 이런 업종들이 올라갔는데 오늘 장에서는 조금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업종들 이런 것들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수익률 게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끔마다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건데 이 숫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10% 올라갈 때 삼성전자에서 얻게 되는 외국인들의 기대 이제 수익 또는 지분 가치는 54조 원, 하이닉스는 3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은 10% 올라가면 거의 90조 원이 지분 가치가 올라가요. 실제로 작년 연말 외국인들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370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44조 원입니다. 근데 이때 외국인들 지분율은 떨어져 있어요. 주식을 팔았는데 오히려 갖고 있는 주식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여기서 급락시킬 이유가 없어요. 실적도 좋은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안전핀 역할을 당분간은 할 거다. 물론 이제 올라가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제가 계속 수박 게임, 참깨 게임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수박 한 바퀴 굴러서 수익금이 큰 종목군들에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성향의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그 주변주들을 체크해보자. 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